한국은 중국에 대한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제수석의 발언입니다. 희소금속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 우리는 과연 얼마나 준비해왔고 우리의 새로운 시장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한국의 새로운 경제동맹 몽골에 대해 소개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몽골의 별명은 민주주의의 오아시스죠. 최근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제1, 제2의 이웃으로부터 벗어나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 제3의 이웃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자 함이죠. 몽골은 상당한 양의 천연 자원과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내륙국이라는 몽골의 한계를 이용해 이를 헐값에 중국이 사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에게는 몽골이 천연가스와 전력 공급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 때문에 몽골도 이것이 자국의 주권과 성장의 장애물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택한 것이 제3의 이웃 국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한국, 일본, 튀르키예, 유럽연합이죠. 특히 몽골은 미국,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싶어 하는데요. 한국과 몽골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이일까요? 2018년 미중 무역전쟁,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에서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죠. 미국이 대중무역 포위망을 만들며 동맹국들에게 디커플링과 공급망 재편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동안 수많은 원자재를 중국에 의존해온 한국은 서둘러 수출 및 공급망 다변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핵심 광물인 리튬, 코발트, 흑연 수입은 작년에만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80%를 넘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원유와 천연가스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에너지 자립도가 여전히 매우 취약한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2022년 6월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 작업을 진행했고,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했습니다. 에너지 안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국가들은 에너지 공급망 포트폴리오가 잘 구축된 덕분이죠. 따라서 하나의 에너지원에 매몰되지 않고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조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몽골은 총 수출의 약 89%를 차지할 정도로 전례 없는 경제성장의 잠재력과 상당한 양의 천연 및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구리, 석탄, 철광석, 원유가 나오는 국가이고, 광산업이 외국인 직접 투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GDP의 약 24%를 차지할 정도로 몽골 사회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2022년 8월 30일 몽골을 방문해 바트채책 몽골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양국 간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 안보 분야 등에서 호혜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한국과 몽골이 공동으로 희소금속 협력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몽골에 있는 희토류 및 희소금속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 및 반도체 등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계획이 있다고 했죠. 또한 몽골도 광산 및 자원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자본을 유치하고 기술 인력과의 협업을 통해 몽골의 광물 자원과 희소금속을 공동으로 개발함으로써 국익을 확보하기에 윈윈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과 몽골은 전략적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 양국의 경제협력이 당면한 문제점이 여럿 있습니다. 우선 양국의 수교 첫해 교역 규모는 26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2년 1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짧은 기간에 성장했죠. 2013년까지는 몽골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한국산 제품의 수요 증가로 양국의 교역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몽골 경제가 성장하고 1인당 GDP가 증가하면서 개별 소비재 수요가 증가했고,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점도 소비재 수요 증가에 기여했죠. 한류로 인한 방송문화, 자동차 및 이동통신기기 등 파생 수요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양국 간 무역 수지는 줄곧 몽골이 한국에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교역 규모는 2013년을 정점을 기록한 후 급격한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첫째는 몽골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몽골에서 수입 수요 자체가 감소한 것이죠. 두 번째로 몽골의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하여 2013년부터 몽골의 투구릭화가 75%가량 평가절하되면서 수입품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몽골 국민의 구매력이 하락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몽골이 2015년 일본과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EPA는 FTA와 같이 관세 철폐 등 시장 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 상대국과의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을 강조하는 통상협정인데요.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 이후 3년간 몽골과 일본의 교역 규모는 약 2배 증가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교역 상품이 몽골에서는 대체 관계가 존재하는 경쟁 상품이고 상품의 질적인 면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보니 일본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몽골 소비자들의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이동했죠. 한국과 몽골의 교역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8년부터 19년까지 회복 추세를 보이고 팬데믹 영향으로 다시 감소하다가 2021년 한국이 몽골로부터 수입한 재화 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양국의 교역량이 크게 증대되었고 그 규모는 수교 이후 최대치인 약 5.3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2021년 한국이 몽골에서 수입한 재화 중 광물 제품이 94.1%였죠. 반면 한국에서 몽골로 수출한 재화의 경우 한국 식품 및 의료기기 수출량이 증가했고 기계 장비 및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양국의 교역 품목은 경제적 상호 보완성이 있고 이러한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이제 EPA 체결을 통해 서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연구하여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몽골과 일본이 EPA 이후 교역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해보면 한몽 교역량도 EPA 체결 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023년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EPA 체결을 위한 제1차 공식 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죠. 정부는 첨단 산업 핵심 자원 부국인 몽골을 경제 동반자 협정 우선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협상을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EPA 협정 체결 이외에도 한몽 교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물류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양국 물류 중간 기착지인 중국에서 물류 운송의 기간과 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죠. 중국의 엄격한 통관 기준이 적용되면서 중국의 천진항에서 적체가 심해지기도 했죠. 물류 문제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몽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항공편을 통한 운송이죠. 몽골은 현재 일본의 자본을 투자받아 신공항을 건설했고 현재 한국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외에도 에어로케이, 제주항공 등 LCC 항공사들이 몽골 취항을 시작하면서 항공사 간 경쟁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화물 운송비, 항공권 비용이 기존보다 저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진에어가 무안공항과 몽골을 오가는 노선을 신규 취항하고 2023년 8월 2일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와 미국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오픈스카이 협정을 맺고 내륙국 몽골과 미국을 바로 잇는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최근 미중이 대립하고 있는 희토류를 미국이 몽골에서 얻기 위함이죠. 희소금속의 경우 소량을 가볍게 항공 운송을 통해 운반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2분기 4월에서 6월부터 오픈스카이 협정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특히 당시 협정 체결 당시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는 영어로 모두 발언을 하면서 몽골의 민주화정에서 미국은 파트너 그 이상의 마치 북극성과 같은 존재였다고 표현했죠. 몽골 정부의 최고 훈장이 알튼가트스, 북극성 훈장임을 고려할 때 굉장히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몽골은 자체적으로 중국 천진의 동장경제구역의 항만을 임차해서 운송물류센터 구축 프로젝트를 완공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몽골의 운송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중국 항구를 이용하지 않고도 수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기에 몽골과 제3의 이웃, 특히 한국과 미국의 경제 협력이 향후 엄청난 고도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몽골과 미국 그리고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열린다면
여태까지 90%의 물량이 중국으로 수출되었던 몽골의 자원이 한국, 일본, 미국으로 원활히 수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도 북방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러시아 지역을 거쳐서 몽골의 자원을 수입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한국-몽골 물류 협력의 발전에 있어서 주요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몽골이 러시아와 운송비 인하 협정을 체결하였고, 몽골과 한국이 이 협정을 통해 낮은 운송비로 러시아 철도를 이용해서 한국이나 일본으로 자원을 수출할 기회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 철도청의 간섭으로부터 몽골이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몽골과 러시아의 철도는 같은 광궤를 사용하고 있기에 기존 중국 루트와 달리 환적도 할 필요가 없어서 수출 과정을 대폭 간소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몽골과 한국은 수교 30주년을 넘어 이제 새로운 30년을 향한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과 내륙국이라는 장애 요소를 극복하고 몽골과 한국은 과연 넥스트 레벨로 진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 만나요. 달아올지.